오늘 이 회의는 이틀 전에 사망하신 의료인을 애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이틀 전에 사망하신 의료인을 위한 묵념을 오르겠습니다. 묵념. 바로 여기 모이신 부산의 18개의 총선 후보자들이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 제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원래 이 부산이 통합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18분 모두가 다 당선이 되셔서 여의도에 입성하실 것에 대한 의심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번 총선은 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을 돌이켜볼 때 과연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직면하고 있는 한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끌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심판을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3년 동안은 뭐 다 국민 스스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강조를 하지 않아도 국민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 코로나가 아주 물밀듯이 닥칠 텐데 이러한 상황을 지난 3년간의 이분들의 경제 실적으로 봤을 적에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정권을 가리켜서 매우 무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 정권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할 줄을 모르는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시작할 적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떻다는 것도 알지를 못하고서 막연하게 경제 실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최저임금의 인상이니 노동시간의 뭐 단축이니 이러한 것들이 모두 작동을 해가지고서 지난 3년 동안에 가장 피해를 입으신 경제 주체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제일 피해를 받고 이분들이 겨우겨우 지금 유지를 해왔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분들이 거의 지금 이 최종의 순간까지 도달을 해서 과연 생존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결국 실업의 양산과 폐업을 크게 일으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경제가 과거에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경제였는데 이제는 굉장히 빠른 추락의 경제로다가 변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봤을 적에 과연 지금서부터 전개될 수 있는 엄청난 경제의 현실을 이 사람들이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미래통합당은 미래 한국 경제를 격정하는 이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거기에 분명한 입장을 갖다 취해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곳 부산 항구도시가 컨테이너의 소위 이 움직임으로 놓고 봤을 때 세계 참 수위에 속하는 항구인데 이 부산을 세계적인 소위 항구도시로다가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부산의 경제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부산의 경제를 갖다가 미래에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산을 미래 해양 특별도시로 성격시키는 것을 우리 미래통합당이 계속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을 갖다 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며칠 사이에 일어난 사태를 보고서 과연 이 정부가 무엇을 국가 장래를 위해서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의심치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 엄중한 선거 앞에서 국민의 마음속에서 이미 탄핵을 당한 조국이라고 하는 전 장관을 다시 살려내겠다고 해서 조국 살리기를 갖다가 지금 외치고 있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이 쓰러져가는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하느냐 하는 이 막중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개인을 선거의 하나의 이슈로 등장시키는 그러한 무모한 짓을 벌이는 것이 현 정부의 실태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적에 이 정부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양심과 체면이 없는 정부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수천억의 사기를 쳐가지고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방송사기꾼과 연결해가지고서 또 한 번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을 공영방송이 줄줄줄 일거대는 그러한 사태를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실태를 놓고 봤을 적에 이 정권이 처음 출발해서 시작한 것이 뭡니까? 무슨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해야만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정부입니다. 그래 이 정부는 국민들에게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행한 정책적인 업적을 가지고서 자기네 권력을 유지하기보다는 언론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해가지고서 권력을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뭐를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서 숨길 게 많아서 사법부의 장악이 필요하고 언론의 장악이 필요하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실태를 갖다가 국민들이 낱낱이 잘 알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엄청난 수준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국민이고 국민 개개인이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철저하게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국민을 믿고 국민의 판단의식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번 4.15 총선을 갖다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확신을 갖다 하는 겁니다. 요새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 너무 그렇게 후보자들께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선거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만 초기에 나타나는 여론조사의 판사라는 것이 절대로 선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참 18명의 미래통합당 후보자는 이번 이 부산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에서 저희들이 선전을 해서 이번에 우리가 21대 국회에 일당은 물론이고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해서 남은 문재인 정권의 2년 동안에 잘못된 정책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갖다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선거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부산 시민에게 참 부산 시민의 역량을 믿으시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선거운동을 하시면은 좋은 성과를 갖다가 이룰 거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